그냥 되게 편하게 하셀블라드 갖고 싶다는 얼굴로 한번 바라봐 주시죠. 그거 같아요. 금고털이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으로 리모컨 지. So fresh, so new. Freedom, It's all for you. all for you. Freedom, Keep your ear to the ground. talking about the 네,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셀블라드 신형 렌즈랑 신형 바디를 주문하고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그 렌즈만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렌즈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 카메라에 일주일만 빌려볼게요 코너로 제가 바디를 가끔 빌리긴 했는데 요 907X 바디를 또 빌렸습니다. 이 바디 구성이 이 렌즈랑 어떻게 보면 약간 깔맞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런 형태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렌즈 사이즈랑 바디가 밸런스가 너무 정확히 맞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신형 렌즈의 55XD 렌즈는 AF가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셀블라드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907X 바디에 물려도 과연 빠를까요? 제가 물려 써봤더니 빠르더라고요. 물론 신형 바디에는 더욱 빠릅니다만은 여기에 물렸어도 충분히 그 빠른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알아보니까 이 XD 이 55mm 렌즈가 라이카의 아포크론과 같은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50mm 아포크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거의 비슷한 그런 광학적인 특징을 가졌는데 물론 판형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해상력이나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문득 궁금해서 이런 조합으로 제가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그 모델분이 곧 조인하실 건데요. 모델분이 오시면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두 개 사진을 찍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반도 카메라 4층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는데요. 급조해서 아래 2층에서 라이카 M11이랑 아포크론 렌즈 조합을 빌렸습니다. 이 조합이면 제가 갖고 있는 라이카 M10 이 조합이랑 이제 바디만 바르고 렌즈는 동일한 조합이죠. 이 조합으로 찍으면 또 느낌이 어떨까? 그 다음에 화소도 이제 엄청난 이 녀석과 하셀블라드는 또 어떻게 비교가 될까? 하셀블라드 같은 경우 아마 화소 때문에 M10과 좀 오밀조밀한 느낌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M11으로 비교를 하면 그런 면에서도 좀 더 공정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찍어 볼까요?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하셀블라드는 이제 중형 판형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 센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조리개를 좀 조이더라도 배경 심도가 굉장히 얕게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 조이면 그래도 상당히 배경까지 어느 정도 좀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피사계와 거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요. 얘 같은 경우에는 5.6으로 조여도 그냥 체감상 라이카 기준으로 하면 2.8 정도로 개방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는 심도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고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셀블라드의 전통적인 그런 특징이 이렇게 허리 높이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특징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웨이스트 레벨에서 찍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제 필름 카메라인 503 CW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웨이스트 레벨에서 여기 이제 뷰 파인더를 보고 찍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의 포지션 자체가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라이카는 파인더를 보고 찍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보이는 어떤 그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높여서 찍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얘답게 그러니까 웨이스트 레벨에서 좀 많이 찍어 보시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전달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을 때 얘는 가능하면 이런 웨이스트 레벨로 많이 놓고 찍고요. 네, 라이카는 또 라이카답게 눈높이에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제 하셀블라드로 제가 찍어 보도록 할게요. 하셀블라드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네. 하셀블라드는 어차피 이렇게 약간 웨이스트 레벨에서 찍는 거라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셔터 눈이 들리네요. 셔터가 이 리프 셔터라고 렌즈에 있어요. 바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리프 소리처럼 난다고 해서 리프 셔터. 네. 낙엽 떨어지는 소리처럼. 보통 인물 사진 찍을 때 그냥 팁을 살짝 알려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려보시면 눈이 이쪽 눈과 이쪽 눈이 평면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이 개방해서 찍으면 한쪽 눈에 맞추면 다른 쪽 눈 초점이 흐려지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조여서 찍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인물 사진 찍을 때 보통 5.6 이상 조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쪽 눈을 혹시 맞추더라도 흐려지더라도 멀리 있는 눈이 흐려지면 괜찮은데 더 가까이 있는 쪽 눈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찍을 때 초점은 항상 카메라에서 가까운 쪽 눈에다 맞추는 거예요. 제가 찍어보니까 사용자 경험은 라이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디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찍으니까 힘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손이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치면 네,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는 되게 재밌거든요. 오, 너무 절박해 보여요. 탈출하고 싶은 것 같아요. 또 하셀블라드도 굉장히 화소가 크고 얘는 이제 24MP니까 2400만이거든요. 그래서 화소가 작으면 거기서 나온 느낌 차이가 있을까봐 M11이랑 번갈아 가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촬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라이카 M10에 아포크론을 아포크론 50mm 마운트하고 또 라이카 M11에 아포크론을 마운트하고 맥시멈 레졸루션으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녀석을 하셀블라드 907X 바디에다가 또 신형 이제 55 XCD 렌즈에 마운트를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일단 총평을 이야기 드리면 하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웨이스트 레벨로 잡고 찍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찍는 경험 자체부터 다른 라이카 모델과는 차별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과물을 놓고 보면요, 작은 화면에서 보면은 셋 다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이카 M10과 라이카 M11은 색감에 있어서 약간 미세한 차이를 느끼긴 했는데요. 몇 장 그렇게 스튜디오 공간 내에서 찍어보고 차이를 논한다는 건 상당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는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라이카 11이 마젠타 부분을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잘 처리를 했다, 뭐 이런 제가 루머를 들었기 때문에 색 처리 부분에서 좀 더 라이카 M10보다는 톤 다운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세 개의 사진을 봤을 때 화소가 하셀과 이제 M11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둘 다 JPEG으로 보면은 한 56메가 그냥 맥스 JPG 퀄리티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둘이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M11과 아포 50 크론의 렌즈를 사용했을 때와 하셀 지금 사용하는 제가 907X 바디의 신형 렌즈 조합으로 사용했을 때 그 화각이 환산 화각으로 보면 한쪽은 50, 하셀 같은 경우는 환산으로 한 40mm대 그 정도로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화각으로 봤을 때 화각 차이는 미세하게 있지만 느낌 차이는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하셀이 중형 심도이기 때문에 같이 5.6이라는 조리개로 조였더라도
상당히 그 심도가 얕게 느껴졌다라는 건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역시 그것도 야외에서 찍었을 때는 배경이 워낙 원거리에 있고 큰 차이가 있었지만 실내에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찍은 이기점플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중형 카메라의 심도 면에서는 중형은 중형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 외에 라이카 M10, M11 아포크론 50mm 렌즈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핫셀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는 오히려 결론을 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핫셀도 라이카 아포크론 렌즈가 굉장히 좋은 렌즈인데 솔직히 가격으로 보면 아포크론 렌즈가 55 XD 렌즈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핫셀의 55mm XD 렌즈가 아포크론 렌즈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 이런 또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907X 바디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신형 그 XD 55mm XD 렌즈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포트레이트 사진을 즐겨 찍으신다라고 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카 M11과 핫셀의 가장 큰 차이점, 이제 두 개를 묶어서 화소가 둘이 높기 때문에 M10과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화소가 아무래도 커서 그런지 보정이 상당히 잘 먹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화면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큰 화면에서 보정을 했을 때는 피부 톤이나 질감의 표현에 있어서 그 관용도가 상당히 역시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M10의 24메가픽셀과 그 다음에 이제 라이카 M11이나 핫셀의 고화소랑은 확실히 보정 관용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핫셀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중형 센서에서 받아들인 그 방대한 정보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보정 관용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제가 뭐 크게 뭔가 막 인덱스로 비교를 심도 있는 그 비교를 하려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핫셀 907과 55mm 그 다음에 라이카 M10, 라이카 11, 아포크론 50mm 조합으로 서로 다 좀 유사한 그런 퀄리티가 나올까?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사한 퀄리티가 나왔다라는 그런 정도의 결론만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라고 하면 댓글로 어느 부분이 재밌었다, 어떤 주제가 재밌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 주제를 만들 때 해당 댓글들이 많은 그런 요청이 많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주제로 선정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점잖으시게 뭐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거 안 하고 그 영상을 즐겨주시는 분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즐거우셨는지 피드백은 제가 다음 영상을 더욱 재밌게 만드는데 큰 참고가 되니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ife again. I'm searching for a new beginning. I'm searching for real again. I'm searching for love that never ends. Rain falling off like pain, like the sun
through like rays. It feels like magic dust from space. It's like a thrill